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차원에서 재택치료 확대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인데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확진자 급증세가 어느 정도 좀 다시 감소세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 확진자 감소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계속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아주 크게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10분이 사망하셨고 그중에 7분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셔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또 고위험군에 대한 충분한 보호 같은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아직도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100만 명 이상 아직 안 맞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얼마든지 또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특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하시겠고 또 가까운 곳에서 야외 활동 같은 것은 무난하실 텐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대면 행사라든지 네. 또 가실 때 너무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추석 연휴 직후에는 막 확진자 수가 3,000명대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후반에도 좀 긴장을 하는 분들이 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오늘이 금요일인데 2,000명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감소 수치는 추석 연휴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이게 확실한 감소세 현상인지 보려면은 계속 더 2,000명대에서 1,500명대에 계속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봐야 되는데 네. 아마도 2,000명대에서 정체를 보이면서 더 감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률을 충분히 높이고 또 미접종자 중심으로 다시 유행이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또 이제 확산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특히 고위험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의 사망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보호해드려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 중에서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 조금 더 접종을 맞으실수록 해드려야 되겠고 네. 또 6개월 이전에 맞으셔서 항체가가 좀 떨어지신 분들의 어떤 부스터샷 접종도 좀 서둘러야 되겠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집단 생활하는 소아청소년들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고위험군 할 수 있는 임신부들도 예방접종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때 이런 고위험군이 추가적으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같이 예방하면서 지금 확산세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또 내일부터 토일 월 이렇게 개천절 아니죠. 한글날 연휴잖아요. 그래서 모임도 아무래도 많아질 거고 또 특히나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번 연휴에 15만 명 넘게 제주를 찾는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개천절 연휴 네. 이후에 어떤 확산세가 아직은 좀 뚜렷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워낙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확산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 효과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도라든지 관광지를 방문하실 텐데 주로 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위주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네.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실 때 여행을 하지 마시고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인지 확인하시고 여행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녀오셔서라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은 방역 수칙을 또 철저히 지키고 또 좀 증상이 있을 때는 여행을 자제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는 뭐 그런 식의 좀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요, 11월 9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들어갈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시기를 명시한 건 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왜 11월 9일일까요? 네, 지금의 어떤 접종 속도를 봤을 때 아마도 전 국민들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이 아마 그쯤으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한 2주가 지나야지 우리가 충분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을 이제 11월 9일로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때부터는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네.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들끼리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해 보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 미접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참여해 주시고 지금 자녀 백신 같으신 경우에는 예약 없이 바로 맞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건이 있는데요. 국민 70%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70%, 또 성인은 80%,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90%가 접종을 완료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조건은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어떤 접종 완료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접종을 아직 맞지 않았던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있고 또 임신부도 충분히 이제 감염되는 경우에 위중증률이 6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 임신부라든지 또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 90%지만 그 중에는 이제 10%는 또 여전히 접종을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맞으실 수 있는 미접종자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 뭐 절대 안 맞겠다는 분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노력하면 더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접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접종을 완료하셨지만 이제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아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맞으신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11월 9일에 전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단 접종 완료자끼리 부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를 할 것 같고요. 접종 완료하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감염되시는 경우에 큰 위험은 없지만 주변에 아직 접종을 맞지 않은 특히 접종을 맞지 않은 고위험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감염이 돌파 감염이 이분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하신 분들도 조금 더 배려해드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당분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요. 정부가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 미성년자 그리고 1인 가구 등에서만 재택 치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경우에도 코로나를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확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고요. 이런 조치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 예방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금 전 국민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77%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접종 완료율이 네. 77% 이상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은 감염자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다음에 걸리신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서 며칠 쉬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동거하시는 가족도 예방 접종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게 되면 크게 돌파 감염 위험이 높지 않고 또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되면은 불필요하게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접종 완료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접촉자 관리라든지 확진자 관리 지침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재택 치료를 일부 서울, 경기에서 일부 시작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전체 지자체 시군구에서 또 이 재택 치료를 시행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특히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충분히 감염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별도의 방역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재택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무증상의 경증이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집에서 아프면은 좀 약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확진자가 집 밖을 나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정부에서는 그 재택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일단 본인이 희망해야 되고 네. 또 의료진이 봐서 갑자기 나빠질 고위험군이 아니어야 되고
또 거주하는 환경이 재택 치료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제 재택 치료가 적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변에 격리를 이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휴대폰 GPS를 이용해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또 증상에 대해서도 하루에 2번씩 산소 포화도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증상 같은 것들을 이제 의료진이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각 주변 이웃 지역 사회에서 예방 접종을 많이 하셔서 혹시라도 격리를 장소를 이탈하신다든지 하더라도 큰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도 예방 접종률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재택 치료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장소를 지키시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좀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재택치료 제도가 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접종률이 좀 올라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접종률이 높아져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 특히 이제 그분들을 돌봐드릴 수 있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에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고 각 네. 보건소 중심으로 참여하는 2가지 모델이 있는데 각 지자체 환경에 맞게 또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스웨덴과 덴마크에 이어서요, 핀란드에서도 30세 이하 젊은 층의 모더나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심근염과 심낭염 같은 이 부작용 우려 때문인데요. 영국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심낭염과 심근염의 발생 사례가 모더나가 화이자의 3배 이상이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마 정확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EU에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네. 아마도 파이자와 모더나를 비교하게 되면은 함유되어 있는 항원 양이 좀 더 많고 또 예방 효과 면에서는 일부 연구에서는 모더나가 한 5%포인트 정도 예방 효과가 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하지만 그만큼 면역 반응도 더 많이 생겨서 실제 국내에서의 어떤 이상 반응 신고율을 봤을 때도 파이자보다 모더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 이제 말씀하신 심낭염, 심근염 같은 경우에도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 일부는 10만 명당 10명 정도 생길 수 있는데 모더나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스웨덴 당국에서도 핀란드 당국에서도 여전히 안전하지만 추가적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 잠시 보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일단은 모더나를 안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백신, 즉 화이자 백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모더나 대신에 화이자를 접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이제 EU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어떤 결정 같은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은 모더나가 아니고 화이자이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화이자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예방 접종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또 적극적으로 진료받고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의 이 조치를 듣고 국내에 있는 젊은 층 그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 있잖아요. 특히 1차 접종을 받고 이제 2차 접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분들께는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생길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10만 명 중에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고 네. 또 이제 일부 이제 증상 비슷한 흉통이나 좀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와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심근염, 심낭염 검사를 하게 되면 다 정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불안하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유사한 증상, 식도염이라든지 가슴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오인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증상이 불안하실 때는 네. 적극적으로 검사하시면 우리가 쉽게 심근염, 심낭염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실제로 생긴다고 해도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거나 아니면 간단한 치료로 호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다만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시면서 자기 증상을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정부가 이달부터 월경 장애를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는데 부정 출혈 신고가 900여 건이 벌써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월경 관련한 이상 반응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인과관계는 특별히 밝혀져 있는 것이 없고요. 네. 워낙에 부정 출혈 같은 경우에도 백신과 관계없이 흔하게 좀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을 신고할 때 우리가 이제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발열이라든지 주사 부위 통증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메스꺼움 이렇게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타 항목이 있어서 기타를 체크하시고 그 안에 뭐 월경장애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서 아예 추가 항목으로 월경장애라는 것을 추가로 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런 이상 반응 신고를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이상 반응 특히 이제 월경 장애와의 인과성은 아직 뚜렷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월경 장애를 더 많이 호소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그 기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계속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생리불순과 백신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가요, 미국에서는 시작이 됐다는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부터는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죠. 임신부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워낙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많고 만약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경우에 약을 먹어도 괜찮은지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께 좀 전문가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신부들께서는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본인도 위중증 위험이 높고 태아에게도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자료들을 많이 접하셔서 이제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더 이득이 크겠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은 임신부들은 어느 시기에 예방 접종을 하셔도 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어떤 생길 수 있는 흔한 이상 반응,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발열이라든지 피로감 이런 것들은 일반 성인하고 비슷하게 이상 반응을 느끼실 수가 있겠고 비슷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학회에서 추가적으로 권고한 것은 임신 12주 이전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맞아도 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또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예방 접종을 하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또 유산과 같은 어떤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임신 초기에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혹시 그것이 백신 접종하고 겹쳐서 혹시 또 이상 반응으로 걱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진료를 받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골로 가시는 산부인과 선생님을 정하셔서 네. 접종 전에도 진료를 받으시고 또 접종을 받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또 확인하시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어떤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 생겼을 때 이것이 이제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면역 반응인지 아니면 다른 병이 생겼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좀 구분이 어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잠시 한 반나절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이제 없어지면은 대부분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면역 반응이 아니고 어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발열이나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요로 감염이나 다른 감염 질환이 생겨서 발열이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이제 일반적인 면역 반응과 달리 또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생긴다든지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국소 증상이 또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 접종 후에 생기는 면역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걸 좀 구분하기 어렵고 또 의료진들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의심되실 때는 또 호전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진료를 특히 자주 가시는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